화창한 주말, 들로 산으로 운동장으로 신나게 야외활동 나서는데 그러나 준비 없이 시작한 무리한 활동 탓에 예고 없이 찾아온 허리 디스크. 노년층 못지않게 젊은 층의 허리도 몸살을 앓고 있다는데 건강한 척추, 시원한 허리를 가질 방법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웰빙 열풍에 힘입어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죠? 자전거 타기, 등산, 골프에 이어서 여름을 대비해서 하는 다이어트까지, 그리고 그 연령층도 젊은 층에서부터 노년층까지 매우 다양한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없던 질환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허리 디스크인데요. 과연 어찌된 영문인지 함께 알아보고 허리 디스크의 치료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척추 건강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신경외과 전문의 자리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척추 질환의 예방과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을 한 내용인데요. 운동을 하면 당연히 건강해질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운동으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가 생기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예, 같은 동작을 오랜 기간 반복하면 이런 특정 부위가 발달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퇴행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간 반복된 동작이 아니더라도 무리한 활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면 이런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충분한 준비 없이 과도한 운동을 할 경우에는 경직되던 척추와 주변 근육 그리고 인대에 무리가 가거나 손상이 되면서 허리 디스크를 비롯한 척추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척추 질환은 주로 노년층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활동량이 갑자기 늘었거나 몸매를 가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근력 운동하는 일부 젊은 층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앉아있는 시간에 비해서 운동량이 적은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서도 허리 디스크와 요통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 척추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네, 적당한 운동은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지나치는 경우에는 해가 될 수가 있겠군요. 그렇다면 원장님,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운동을 어떻게 해줘야 도움이 될까요? 바른 운동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허리에 무리가 가는 행동은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은데요. 허리에 충격이 가해지는 활동은 피하고 물건을 들 때는 무릎을 굽히고 걷거나 앉을 때는 척추를 곧게 하는 것이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주변 근력을 관리하기 위해서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과 같은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해야 합니다. 만약 운동 중에 근육통이나 허리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휴식을 취하고 이후에도 통증이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질환의 원인을 찾고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허리 근력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 중에서도 등산을 즐겨 하시잖아요. 이렇게 등산하시다가 다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던데요.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으려면 등산할 때 어떤 점 주의해야 할까요? 네, 등산을 꾸준히 하면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이 단련되어서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허리 디스크 증상이 심하다면 등산을 자제하는 편이 낫습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본인 체중의 약 3배에서 5배의 무게가 앞쪽으로 쏠리면서 근육, 관절, 허리 등 각 부위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허리를 뒤로 젖히는 자세를 취하면 허리 근육에 많은 하중이 가해져서 돌출된 디스크 신경이 더욱 눌리는 증상 등이 악화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평소 허리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높은 산이나 경사가 심한 코스는 되도록 피하고 최대한 완만한 등산로를 선택해서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같이 화창한 날씨가 되면 등산 못지않게 골프하는 분들 많으시던데요. 이 골프 같은 경우에는 스윙을 할 때 제가 그냥 언뜻 생각을 해도 허리 쪽에 많은 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한 척추를 가지기 위해서는 골프를 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골프는 구부린 채로 허리를 비틀어서 축적된 힘으로 공을 날리는 운동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리고 골프 스윙도 허리를 한 방향으로만 틀기 때문에 동작을 정확히 이해하지 않고 골프를 치게 되면 요통은 물론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골프를 할 때에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 범위를 잘 설정하고 동작 원리를 정확히 익힌 다음에 운동량을 지켜서 활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적당하게 운동하는 것이 건강한 척추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뿐만 아니라 실내나 또 실외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리 디스크와 같은 척추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이런 일상생활에서도 좀 주의를 해야 할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평소에 지켜야 할 허리 디스크 예방법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허리 디스크 예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쪽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상에 지친 나머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쪽잠을 청하는 직장인과 학생들이 많죠. 이때 책상에 엎드린 자세로 자게 되면 허리와 목에 부담이 가게 되고 여기 다리까지 꼰 자세로 자게 되면 온몸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척추 건강을 위해서는 짧은 시간이라도 누워서 자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벽이나 의자에 등받이에 기대고 목 뒤에 수건이나 쿠션 등을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엎드려서 자더라도 책이나 쿠션을 베개 삼으면 척추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덜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허리 디스크 예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꼭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술 전 정밀 검사를 받는 환자. MRI는 수소 원자핵을 자기 공명 영상화해서 환부의 정확한 진단과 진행 상태를 밝힐 수 있게 하는데요. 자장을 발생하는 커다란 자석통 속에 들어가면 환부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환자의 척추 질환 정도가 속 시원히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수술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호사들의 손이 매우 분주한데요. 감염 예방을 위해 준비된 청결이 소독된 집기와 수술 도구들이 눈에 띕니다. 원장님 아니신가요? 원장님 역시 청결로 중무장을 하는데요. 오른손, 왼손, 오른팔, 왼팔 꼼꼼히 소독하고 티끌 하나도 남기지 않는데요. 환자의 건강을 위해선 원장님도 예외일 순 없죠. 원장님, 지금 어떤 수술을 하실 건가요? 네, 오늘 수술은 50대 남자인데 평소에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심해서 통증 클리닉 시술을 계속하면서 잘 버텨왔어요. 근데 며칠 전부터 갑자기 이제 디스크가 터지면서 신경 압박이 심해서 이제 마비 증세가 갑자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됐고 지금 현미경 보면서 이제 협착 제거하면서 레이저로 이제 디스크 제거하는 비교적 간단한 수술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 드디어 수술방에 문이 열렸습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차분함 속에 수술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속에 환자의 척추를 건강하게 되살리려는 의료진의 소리 없는 함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술은 잘 됐나요?
네, 뭐 수술은 특별히 뭐 문제를 잘 됐고 터진 디스크 제거 잘 됐습니다. 이제 신경은 다 풀어졌는데 이제 마비 증상도 많이 좋아질 것 같고 환자 통증도 많이 나아질 겁니다. 20대 척추 질환자인데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승유 씨 처음에 병원 올 때 막 여기부터 막 다리 아파가 막 절면서 겨우 왔잖아요. 네. 지금 수술을 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했는데 좀 저리고 당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또 약물로 조금 조절하면 되니까 이 수술할 정도로 디스크가 터져 있었으니까 신경이 막 다 찌그러져 가지고 많이 다쳤어요. 이게 승리 씨 왼쪽 이 그림이 수술하기 전 사진이고 요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 디스크가 여기 보면은 시커멓고 터져서 이렇게 흘러내렸고 이렇게 흘러내렸어요. 근데 이제 이거 수술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 하고 나서 요 레이저로 요래 제거를 했어요. 요 좀 남은 거는 이 껍데기들이 남은 거고 이제 제거 잘 돼가지고 신경이 이제 다 넓혀져가지고 이제 길이 생긴 거지. 여기 다 막혀져가 있었는데 괜찮거든요. 젊은 나이에 이제 수술을 해서 좀 아쉬운데 수술 후에 다리 증상 많이 좋아지고 행복해하니까 너무 기쁘고 관리 잘하면은 이제 계속 잘 지낼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저녁 회진 시간인데요. 이미 환자들은 저녁 식사를 마치고 원장님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진 준비에 앞서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살피는 원장님. 자료 하나하나를 확인하는 모습에서 원장님의 철두철미함이 느껴집니다. 환자의 몸을 내 몸같이 여기지 않는다면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겠죠? 모니터가 뚫어질 것 같아요. 회진 시작. 원장님의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건강한 척추를 위해서는 수술 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데 환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좀 다리 좀 어떠세요? 마비된 건? 많이 뭐 나날이 뭐 하루하루 겪어가 좋아진. 아픈 거는 좀 당기고 이래 저리고 이러는 거는 좀 괜찮습니까? 별로 없습니까? 지금 발 힘 좀 볼게요. 이 발목을 얼굴 쪽으로 한번 제껴 보세요. 아이고 많이 좋아졌네. 처음에는 잘 안 됐거든요.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좀 걷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거예요. 그래도 마비가 처음보다 많이 나아졌으니까 이제 계속 연습하고 걷고 이러면은 점점 더 나아질 거예요. 지금 대소변 장애도 있었는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 지금 생각보다는 뭐 수술 간단하게 하고 많이 좀 호전이 아주 빠른 상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아프면 얘기하시고 편히 쉬세요. 네. 네. 보통 수술하고 지금 오늘 이제 한 일주 됐나? 그 정도 됐으니까 보통 한 3주 정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앉지 말고 좀 서서 식사하고 이러는 게 좀 좋고 그 이후에는 앉아서 식사하는 거 좀 늘려가고 침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침대 생활 하면 좋은데 뭐 굳이 뭐 침대 없는데 침대 살 필요는 없고 기계로 하는 운동 같은 것도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죠. 아니 밑에 그 도수치료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리치료실 하는 운동치료 그런 게 더 힘이 더 크니까. 고맙습니다. 원장님, 환자들과 편하게 지내시던데요. 환자를 대할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시나요? 예, 뭐 이렇게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이 뭐 수술 받는 환자도 있고 수술 안 받는 환자도 있겠지만은 일단 몸에 병이 생기면은 다 약해지고 약자가 일단 되잖아요. 병원에 오면 누구나 뭐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다 약자가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수술이나 하는 수술 받고 이런 환자들한테는 얼마나 궁금한 거 많고 겁도 나고 이렇겠지만은 환자분들한테 이제 좀 편하게 대해주고 수술을 하는 환자들한테도 불만사항 하나 더 들어주고 궁금한 거 하나 더 들어주고 치료 잘하고 수술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의 사항들 조금이라도 불편 사항을 들어준다면은 그래서 환자분이 조금이라도 좀 편안하고 행복해 한다면 그걸 뭐 기쁨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환자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파이팅 해주세요. 화이팅!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척추 질환으로 고생을 하고 계시네요.
허리 디스크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분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 질환의 증상은 어떻습니까? 예, 허리 디스크 질환의 두드러진 증상은 요통과 이런 방사통이죠. 허리의 통증은 쉬면 덜하고 일을 하거나 무리를 하면 더욱 심해지는데요.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은 찌릿찌릿한 이런 통증이 한쪽 다리로 뻗치는 듯한 이런 느낌의 방사통이고, 이것은 어느 신경이 눌렸는가에 따라서 넓적다리나 정강이 그리고 발에서 뻗치는 통증 부분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납니다. 마비는 처음에는 모르고 지내기 쉬운데 근육의 힘이 약해지면서 무릎이나 발목 그리고 발가락에 밀고 당기는 힘이 양쪽에서 차이가 나는 증상을 보이는데요. 심하면 걸을 때 다리를 절기도 하고 돌출된 수액이 크면서 그것이 중강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소변 기능이나 성기능 장애 또는 하지 마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네, 보존적 요법과 비수술적 요법 그리고 수술적 요법까지 척추 질환의 치료법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치료법들에 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우선 허리 디스크의 보존적 요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척추 질환의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보존적인 요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외에 물리치료나 복근 강화 같은 재활운동 도수 치료가 있고요. 마사지나 보조기 착용, 신경 차단술 같은 방법 등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비수술 요법으로는 신경 차단술과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신경 성형술 이런 방법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통증이 더 심한 경우에는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 허리 수술에 관해서 두려움을 갖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원장님,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척추 질환 하면은 수술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이 많고요. 그러나 요즘에는 척추 질환의 90% 이상을 비수술 요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시술이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이 시술은 시암이라고 하는 이런 이동식 영상장치를 보면서 1mm 정도의 관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 신경 부위에 삽입하고 그곳에서 염증을 완화시키는 이런 여러 가지 신경이완제, 효소 등을 그리고 염증 물질이 배출되도록 하는 고농도의 식염수를 주입하는데요. 이때 유착된 신경이 박리돼서 신경 압박이 감소되고 또한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덜거나 없애게 됩니다. 이 경막 외강 신경성형술은 국소 마취 후에 시술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에 불과해서 당뇨병,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으로 수술이 힘들었던 척추 질환자한테도 시술이 가능하고 시술 후 한두 시간 후면은 일상에 복귀 가능하고 흉터가 남지 않는다는 이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의 90% 정도를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의술의 발달이 실감나는데요. 혹시 수술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병원 찾기를 꺼리신다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척추 질환의 10%를 치료하는 수술적 요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너무 심하다면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할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증상이 심해서 보존적인 치료 방법에도 호전되지가 않고 대소변 장애나 이런 마비 등의 신경학적인 증세가 나타날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술적 치료로는 보통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미세현미경 레이저 수술은 최소한 상처만 내서 정상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치료법으로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정밀하게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주변의 정상 척추나 신경, 경막, 디스크 수액, 이런 후종인대 등 후방 구조물을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술 후유증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낮고 주변 정상 조직과 디스크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척추 불안정으로 인한 2차 고정술의 가능성 또한 최대한 낮출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를 치료하는 보존적 요법과 그리고 비수술적인 요법, 또 수술적 요법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허리 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원장님, 이 허리 디스크는 재발이 잘 되는 고질병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을 받으면 허리 디스크를 과연 완치할 수가 있을까요? 네, 수술을 받는다고 해서 척추병을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스크 탈출증 수술은 정상 호전을 목적으로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 부분만을 제거하는데요.
수술 후에 다리에 있던 통증은 많이 나아졌지만 요통이 남아 있어서 치료가 미진한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통은 주로 망가진 디스크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고 수술로는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을 보충하거나 정상적인 디스크로는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술 후에는 디스크의 재발 방지와 악화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세 교정, 운동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허리 디스크의 예방과 치료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에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원장님, 오늘 정말 유익한 정보 주셨는데요. 더 강조하고 싶은 내용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께 좀 전해 주십시오. 예, 모든 병은 갑자기 생기지가 않습니다. 질환이 발생하기 전부터 우리 몸은 어떠한 신호를 보내오게 됩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죠. 무시하게 될 때 큰 병을 맞게 되고 수술적인 치료를 하게 되죠. 척추 질환을 앓는 분들 중에는 부담이 되는 MRI를 찍으라고 할까봐 병원에 가지도 않고 수술하라 할까봐 겁나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결국 병이 악화돼서 비수술 치료로 가능한 질환이 수술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을 접할 때마다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질환은 방치하지 말고 악화되기 전에 치료해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적인 치료가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예전과는 다르게 회복이 빠르고 경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마음 편히 내원하셔서 적합한 치료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셔서 건강한 척추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척추 질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반대로 젊은 층에서는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서 일명 척추 고령화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척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틈나는 대로 꾸준히 스트레칭을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녀노소 모두의 척추 저령화를 기약하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